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경찰이 일정 부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가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놓고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혜경 씨는 어떤 얘기했을까요?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기자의 질문은 계속되는데 김혜경 씨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혜경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표정은 아닌데요. 예.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뭐가 죄송하다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오늘 해석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던데요. 보통 이제 우리 기업체 오너나 총수들 일가가 경찰에 출석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죄송하다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의 의미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김혜경 씨 얼굴 표정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하는데 질문 안 받고 나 그냥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로 좀 쓰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얼마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SNS에 글도 올리고 말이죠.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분이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 글을 올려서 그것 때문에라도 나를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경찰에 들어가서는 말을 바꾸고 있어서 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해경궁 김 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까?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경찰이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트위터 미국 본사의 이 계정 주인을 좀 찾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의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운전기사로 한 5년간 보좌를 했던 분이 경찰에 가서는 내가 당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그 계정이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사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김혜경 씨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거는 저도 우리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대로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통상은 뭐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그동안에 좀 더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의혹 제기하고 고발 조치했다가 끝나고 나서는 고발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그런데 이정열 변호사가 저 고발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오늘 조사까지 받게 되고 김혜경 씨는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게 그 지난번 이제 당내 경선 때도 얘기가 논란이 많았지만 이른바 이제 친문 진영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자격론을 들고 나오면서 광고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일간지에. 그 연장선에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 전해철 의원이 아무리 경선 과정에 있어 제기되는 의혹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고발하는 게 맞았는지 하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바라볼 때는 이건 두고두고 사실 정치적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끌고 왔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해철 의원은 뭐 고발을 취하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이른바 이제 지지층이 있는 거죠. 그 지지층에 있는 한 분이 이제 또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좀 더 앞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어제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경찰이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검사를 사칭한 일,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세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겨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요. 가장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기했던 조폭 연루 의혹,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일베 가입 활동,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서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미 한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무혐의 결론도 받았다고 이재명 지사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경찰 조사를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6가지 혐의 중에서 나머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 진술 조서를 직접 써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제출하는 형태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만큼은 경찰의 조사를 계속 받으면서 무려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볼 때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개 혐의 중에서 3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경찰이 이른바 본인과 관련해서 좀 약간 편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샅샅이 너무 과하게 법률 적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글을 올렸네요.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 작성, 망신 주기도 난무했습니다. 정치 편향 아니면 무능이라는 말 외에 설명할 길이 없는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사필 규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상일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또 과연 촛불 정부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스크린된 사안인데 그때 경찰도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계속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자기는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나치게 공격했다는 그 이유, 그다음에 문제의 그 트위터 계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친문으로 이야기되는 전해철 의원을 또 공격했다는 이런 것들 이유로 그 트위터 계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정치 편향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이 오늘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보내면서 특히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이 정신과 전문의의 이 대면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시청의 관계자한테 지속적으로 그 입원을 지시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형수가 한 거다. 예, 형수하고 조카들이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지금 경찰이 이 수사를 이렇게 해서 경찰의 의견을 검찰에 내는 과정에서 검찰과도 많은 소통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 경찰 쪽 생각에 좀 의견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물론 검찰의 판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예, 친형 강제 입원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또 어떤 결론 내릴지, 검찰이 결론을 내려서 설사 재판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 지사도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수사기관의 수사 또 법원의 재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책임 여부는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그때까지 경기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른바 경찰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여기서 불기소 의견이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의견인지. 일전에 경찰이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검찰에서도 우리가 하길 원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증거를 어떻게 놓고 다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경찰 입장에서 좀 정치적 부담을 하나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덜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번에 이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하는 점에서도 조금 좀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김부선 씨까지 건까지 얹어버렸으면 이거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기소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김부선 씨가 스스로 이 고발인 자격으로서 증거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 경우에 오는 어떤 부담들을 좀 덜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에는 강용숙 변호사가 나오고 있는데 강용숙 변호사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예전 화면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는 변호인의 도움받지 못하고 그래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는 본인 직접 고소인 입장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은 검찰이 어차피 조사를 할 테니까 이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뭐 그런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뭐 이미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 문제를 계속 좀 다루고 매듭은 검찰이 지어지길 바란다는 뜻에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그냥 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부로 경찰의 결론이 났고 그러나 때마다 또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경찰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럴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은 어쨌든 간에 경기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조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조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재명 지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예. 오늘 하긴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인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한다, 경찰 조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 때문에 두고두고 가다가 결국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과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항변을 하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철저하게 했는데 이게 불기소가 났으니까라고 일종의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효과도 사실은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생각도 가질 텐데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이재명 지사가 너무 많은 대부분의 사안들을 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너무 고소고발을 많이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후자 쪽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법조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달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분인데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지금 기소 의견으로 낸 3가지의 문제의 경우에 경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이재명 지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겠다. 물론 돌아가신 그 형님의 병원 강제 입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나머지 2가지의 경우도 예컨대 검사 사칭한 문제 과거에 벌금 150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선거 토론회에서 그거를 누명을 부인한 썼다고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분당에 사실 검사 사칭 거는 잘 몰랐던 예, 기억에서 잘 몰랐던 내용인데. 네. 예. 분당의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이 공표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검찰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경찰 판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이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살아온 인생 여정 자체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기본적으로 주류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아웃사이더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어떤 지난 시간의 경험이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좀 이 싸움닭 같은 이미지, 네. 어떤 현안이든 간에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또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만난 정치인이나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돼서 좀 딱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딱하다? 네. 왜냐하면은 이상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험하게 좀 살았잖아요.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면 참 좀 곱게 자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거꾸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치 인생 역정을 겪어가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겪어야 될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뚫고 올라오면서 결국 대권주자 환율까지 올라와서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계속 생겨났던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입장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 어쨌든 그런 인생 역정을 거쳐서 그 어린 시절에 공장 다니면서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던 적이 있고요. 어쨌든 경기지사까지 올라갔고 차기 대선 주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사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또 경찰의 고소 고발, 검찰의 고소 고발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 앞으로 검찰 조사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